오늘은 월요일 9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쉬는 날인데 이때가 아니면 창고 정리를 못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얼굴이 말이 아니라서 지금 눈썹이 없거든요.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머리 감았고 세수했고 선크림 발랐고 양치했고. 지금 창고가 어떠냐면 창고가 물건 쓰고 제대로 정리를 안 해서 나서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곰곰이 생각한 건 아닌데 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손님들이 오실까?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은 필요할 때 오는 거지만 강아지 사진은 찍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가 없는데 새로운 손님들이 과연 오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바꿔야겠다. 약간 고리타분, 저는 정말 애정하는 컨셉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는 요새 트렌드가 아닌 컨셉을 없애고 새롭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품이나 컨셉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불필요한 건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제가 다시 아침에 러닝을 하려고 헤어밴드 샀거든요. 한번 빨아야겠다. 이거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신 냄새 같은 게 공장에서 나온 건가? 이거 하고 청소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끝내고 안에 창고에 좀 들어와야 될 상자거든요. 사실이란 말을 내가 많이 쓰네. 이거 우비다. 우비. 근데 내 우비는 어디 갔지? 우비 봉투인데 우비가 어디 갔지? 넣어놨구나.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거고. 뭐 할 게 많은데 택배도 뜯어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천반을 샀는데 이거는 여기 달아서 이렇게 달아서 스피커는 이렇게 손님들 핸드폰 충전기 안 보이네. 거울 옆에 달아서 스피커나 손님들 핸드폰 충전기 넣을 용으로 샀습니다. 작은 공간에 뭐가 많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나온 김에 내일은 또 명절 당일이라 나오기 좀 그럴 것 같고 나도 쉬고 싶고 모레는 나와야 돼요. 모레는 강아지들 한복 촬영이 있어가지고 또 애기들이 한복 새로 맞췄다고 꽃가옷 새로 맞췄다고 귀엽게 일단 안에부터 다 잡아 빼겠습니다. 이거는 엄브렐러를 샀는데 이것도 진짜 어떻게 버리냐. 이거는 그냥 다 빠갈라서 버려야 되나? 중간 점검이고요. 저는 이제 3분의 1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일단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길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 영양제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 아껴 먹고 있었는데 이거 좋은 거라 그래서 아껴 먹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하고 버릴 거 따로 해놓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꽤나 제가 많이 덤으로도 받고 샀는데 덤으로 더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마다 이거 잘 쓰고 있거든요. 벌레 출근해서 문 앞에 뿌려놓어서 이제 벌레 안 오게 계피. 요거는 앞에 프린터기 2개 해가지고 가전제품 무상수거로 소형 가전 5개부터래요. 그래서 신청해 놓을 거고 상자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요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치워야 할 게 많지만 저쪽은 또 그냥 가려놓은 거거든요.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요거는 새롭게 컨셉을 하고 그래도 필요가 없으면 다 버릴 예정이에요. 요렇게 박스랑 혹시 팔까 싶어서, 근데 팔 리는 없을 것 같아서 박스를 치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 수리 보내거나 할 때 조명 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고됐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요거를 이제 나눔을 할 거고 요거랑 저 고가구 하나 할지 두 개 할지 고민해봐야 돼요. 저거를 이제 치울 예정이고 새롭게 하나를, 다른 거 하나를 이제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오랜 숙제 같은 일이었는데 이게. 그리고 요거는 손님 중에 재봉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연락 드려놨어요. 필요하신지. 요거는 다이소 가서 저걸 사와야 돼요. 거리 붙이는 거. 수건 사업 했습니다. 뭐 나와서 청소한 김에 제가 찍으려고 했던 그게 뭐냐면 다들 뭐 차리시는 분들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겠다, 얼마를 받아야겠다, 뭐 그런 계산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저는 사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시작을 한 편이에요.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주변에랑 비슷하게 받아야지, 다들 요새 뭐 25,000원, 30,000원 받으니까 그 정도 받아야지 이제 생각하시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했냐면, 여쭤보세요. 저한테 액자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이게 사진관을 하면은 액자집에서 컨택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가를 공개를 해주세요. 물론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 있어야지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액자 컨택이 오는데 그래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월세도 있고, 이 안에는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냐면 월세도 들어가 있고, 뭐 나의 인건비 살짝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인건비를 굳이 넣진 않았어요. 근데 월세 낼 정도 되고 좀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액자가 만약에 깨졌을 때, 아니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깨지면 당연히 무상으로 교환이 됩니다. 다시 나오지만 손님이 만약에 깨진 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택배사에서 뭐 던지거나 어떻게 해서 깨졌을 수도 있고, 공장에서 아예 깨져서 왔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집으로 직배송 이런 게 있으면은.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저도 지금은 이거 3년 동안 운영해서 못 봤는데, 과거에 사진관에서 일할 때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1년이 지났어. 액자를 갖고 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액자가 모서리가 깨졌대. 1년 동안 그 집에서 액자가 떨어져서 깨졌는지. 보통 디아색이 얇잖아요. 사진관 사장님들 아실 텐데 아크릴 디아색이 얇아요. 베젤은 두껍고. 근데 디아색이 저희도 벽에 걸려있지만 한 번 떨어진다고 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뭐 바닥에 뭐 아스팔트에는 집어 던졌거나, 아니면 거기서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자주 떨어뜨렸거나 하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뭐 어떤 일이, 이사를 다니면서 깨졌는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그게 깨져가지고 이제 왜 깨진 걸 좋냐, 1년 뒤에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해요. 저희 그때 사장님께서는, 그때 그 사장님은 말로 이렇게 안 되니까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해결을 받는데, 그런 분에서 깨졌으니까 뭐 교환을 해주는데 우리 쪽에 뭐 작은 액자라도 좀 서비스로 해달라, 그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진짜 악질인 경우에는 액자 하시면은 다 액자 컷 뭔지 확인하고 수정까지 보고 표시를 해놓잖아요. 몇에 몇, 어떤 종류의 액자,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는데, 물론 파일을 상세보기 속성을 확인하면은 몇 월 며칠 날짜로 수정이 완료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 날짜로 안 걷는단 말이에요. 액자 주문을 넣고 볼 일이 없으니까, 액자 주문까지 넣었으면. 그래서 저는 보통 그날 끝내려고 하는 편이고, 액자 주문은 그날 아니면 다음날 끝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근데 이렇게 해도 상세 속성 이런 거 봐서 날짜, 마지막 수정 날짜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시켜드렸는데도 자기들이 고른 거는 이 사진이 아니래. 액자를 이 파일로 고르질 않았대. 수정까지 다 보고 가셨는데. 제가 과거에 사진관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무작정 우겨요. 무작정 논리가 안 통해. 다들 이제 살아오신 세월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10대가 아니시니까. 알바도 하셨을 거고 직장도 다니셨을 거고 지금 자영업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 논리가 안 통해요. 진상은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머리 아프느니 어떻게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녹음본도 없어. 그냥 자기들 우기는 건데 스트레스 받느니 보통 하나를 그냥 해주고 해치우는 게 빨라요. 다른 액자는 그냥 회수 받고 회수. 근데 보통은 그냥 우리가 쓰겠다 해도 이러거든요. 진상들은 이제 수거 받고 그렇게 해주는 쪽이 많은데 그럼 또 내 생돈이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해주는 비용 그런 거를 이제 액자에 녹여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액자 금액을 책정을 해서 받아야 해요. 근데 저희는 워낙에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액자 진상분들은 안 계세요. 간혹 가다가 이제 어머니들은 다들 어머니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어머니들이 깜빡깜빡 하세요. 그 나이 되시면은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깜빡깜빡 하셔서 내가 요걸 시켰는지 저걸 시켰는지 헷갈리셔. 근데 이게 증거가 없잖아. 막 어머니 이거 뭐 프라임 무드 하셨어요? 그리고 아크릴 디아스가 했어요. 못 알아들어. 몰라. 자기가 저거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왔대.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해주는 게 낫습니다. 저도 그런 적 한 번 있었는데 제가 한 3번 정도로 확인을 했지만 액자를 받아보시고 작은 게 왔다. 이거보다 2사이즈 큰 걸 했는데 그러니까 11알을 주문을 하셨대요. 근데 매번 확인을 제가 3번 정도 확인했을 때는 5곱하기7 탁상 액자였어. 아크릴. 근데 자기는 11에 14를 했대. 근데 어떻게 동네 장사인데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는 거죠. 그냥 근데 그분들도 다 동네고 하니까 저도 차액이 이만큼인데 제가 잘못 주문한 것도 있고 원래는 이걸 내셔야 된다. 원래 이만큼을 내셔야 된다. 내가 금액 안 내도 작은 게 나왔다. 말씀드리고 차액에서 근데 기분이 상하셨을 테니까 제가 다 받을 순 없고 반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저는 해결을 보는 편이거든요. 동네니까. 그리고 저는 우기지 않습니다. 동네라서 어머니들이 아니 생각을 해봐 막 이래요. 저보고 생각을 하래. 백날 첫날 생각하고 파이면 가도 저게 맞는데. 그럼 저는 그냥 시키신 분이 주문하신 분이 다 맞다고 내가 착하게 했을 수 있다고 주문하신 분이 하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다 그거 했겠지. 저는 그냥 이러고 기분 좋게 넘어가고 맙니다. 동네라서. 이게 또 동네라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주시니까. 양보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지금까지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가격 책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증명사진을 지금 사실은 올해 올렸어야 돼요. 18,000원으로. 지금 만원대 찾기 힘들어요. 지하철 아니면 정말 저처럼 동네 구석구석 수정도 그냥 알아서 해주셔. 그런 데는 이제 15,000원 받는데도 저한테는 13,000원, 거기는 13,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지역이 서울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찍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그냥 갖고 어딘데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18,000원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17,000원으로 했고 내년에는 18,000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정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 바로 직전 영상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부천역이나 중상동으로 빠지는 손님을 잡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주변의 시세를 봅니다. 요새는 동네도 비싸요. 동네도 증명사진 비싸요. 왜냐면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공급가가 높은 거예요. 수요가 적은데 왜 높으냐 하면은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은. 그래서 올 때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주변 보고 주변에 제일 싼 데가 2만원 받더라고요. 23,000원인가 2만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픈에 소문 확 나라고 처음에는 15,000원을 받았죠. 소문 확 나라고. 그러다가 다음에 16,000원, 그 다음에 17,000원. 그래서 올해 18,000원을 갔어야 됐는데 이제 1년마다 올리기가 좀 그래서 내년에 다들 힘들다고 더 힘들었다고 느낄 때 그때 살짝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본인들이 이제 물가 체감이 이제 높으니까 비싸다고 하세요. 그러면 저도 물가 영향을 받아서 사실 올해 18,000원까지 올렸어야 됐다. 근데 이제 버티고는 있는 거다. 근데 내년에도 물가가 더 오르면은 18,000원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사람 사는 것도 다 똑같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하긴 주변에 10,000원대 없다고 다들 가격 알아보고 오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의 책정 방법은 1차 주변을 보고 이 정도 받는구나 평균을 알고 그 다음에 부천역 최저가를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버스 타고 가는 비용, 버스 타고 돌아오는 비용 해도 3,000원이잖아요. 3,000원. 근데 거기서 찍는 비용 에서 플러스 3,000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플러스 3,000원이 나가는 김에 놀고 찍고 들어와야지 그러면 교통비가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간 김에 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부천역이나 중동, 상동의 최저가. 중상동은 1기 신도시라 잘 살기 때문에 이제 10,000원대가 없어요. 그래서 중상동은 이제 배제를 시켰고 부천역은 아직 10,000원대가 있기 때문에 부천역에서 최저가보다 1,000원 정도 싸게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4,000원 정도가 이제 싼 거죠. 사람들은 4,000원 싼 애가 아니라 대충 5,000원 정도 싼 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 비용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시간 비용. 그렇게 해서 저는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먹고 살기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럼 좀 또 올리는 거고, 근데 올리는 만큼 내가 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책정을 했고요. 가격은 어떤 식으로 뭐 얼마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의 방법을 저는 이렇게 책정을 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월세랑 관리비가 합쳐진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이제 내 휴무 빼고 내가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월세 관리비를 내고 그리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 비용 있잖아요. 그거를 벌 수 있는지, 하루에 몇 명을 찍어야, 그러니까 하루에 20명은 오겠지. 택도 없어요. 처음 차렸을 때 하루에 20명은 오고 택도 없습니다. 진짜 저 처음에 하루에 3명만 왔으면 좋겠다. 맨 처음에는 하루에 1명만 왔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1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발 1명만 와라 이거였다가 그 다음 달에는 제발 3명만 와라, 세 번째 달에는 하루에 제발 5명만 오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내가 막 자만해서 우리 뭐 인테리어도 예쁘고 나 사진 뭐 잘 찍고 나 수정 뭐 친구들이 막 나한테 막 포토샵 막 맡기고 그런다고 해서 하루에 막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잡고 가격을 뭐 책정해버리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걸 좀 겸손한 마음으로 책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또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의 케이스인 거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